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서 직접 보내주신 귀한 자료들을 가지고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주제는 재생에너지 효율성 분석인데요. 네, 안녕하세요. 태양광, 풍력, 그리고 또 에너지 저장 시스템까지 이것들의 효율을 결정짓는 핵심 요인이 뭔지, 또 어떻게 계산되는지 그 속을 좀 들여다보려고요. 최종 목표는 이 에너지원들로부터 우리가 실제로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지 그 근본 원리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겁니다. 네, 이게 단순히 재생 에너지를 쓴다 이런 차원을 좀 넘어서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요. 실제 시스템 성능을 예측하고 또 최적화하는데 이런 상세한 분석이 정말 필수적이거든요. 뭐랄까, 계획 단계부터 효율적인 운영까지요. 숫자를 통해 효율성을 파악한다는 게 그냥 막연한 기대를 좀 구체적인 현실로 바꾸는 그런 중요한 과정이라고 강조하고 싶네요. 좋습니다. 자, 그럼 태양광 발전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이 자료를 보면요. 태양광 발전 성능을 좌우하는 요소로 우선 패널 자체의 효율, 그러니까 그리스 문자 에타죠. 그리고 설치 면적 A, 또 단위 면적당 받는 태양 에너지 일사량 G를 굽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온도 T라는 변수가 또 중요하게 등장합니다. 관련 수식이 P는 이타 곱하기 A 곱하기 G 곱하기 1 빼기 0.004 곱하기 괄호 열고 T-25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기서 딱 눈에 띄는 게 온도 관련 부분 1 빼기 0.004 곱하기 괄호 열고 T-25 이 부분인데요. 보통 생각하기에 햇빛이 강하면 발전이 더 잘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 수식을 보면 온도가 너무 높아도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이런 걸 시사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런 건가요? 바로 그 점입니다. 자료에 나온 수식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그 기준 온도가 25도씨잖아요. 네, 이걸 기점으로 온도가 그 이상 올라갈 때마다 T25, 이 값이 양수가 되죠. 그러면 전체 출력에 곱해지는 그 1-0.004 곱하기 T-25 항해 값이 1보다 작아지게 돼요. 다시 말해서 25도씨 이상에서는요. 온도가 1도씨 올라갈 때마다 이론적으로 발전 효율이 대략 한 0.4%씩 감소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태양광 패널을 만드는 반도체 자체의 물리적인 특성 때문인데요. 특정 온도 이상에서는 전력 생산 효율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무조건 뜨겁다고 좋은 게 아니었군요. 햇빛은 쨍쨍한데 너무 더우면 오히려 성능이 떨어질 수도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따라서 실제 패널을 설치할 장소를 고를 때 단순히 연평균 일사량 이것만 볼 게 아니라 평균 기온이라든지 아니면 여름철 캐고 기온 같은 온도 조건을 반드시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심지어는 패널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냉각 시스템이 필요한지 이런 것까지 검토해야 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얻을 수 있는 통찰은 온도처럼 어찌 보면 좀 부수적이다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 환경 요인 하나하나가 실제 발전량에 미치는 영향이 결코 작지 않다는 겁니다. 네, 설계 단계에서부터 이런 세부 사항들을 신중하게 고려하는 게 아주 중요하죠. 이야, 이거 정말 흥미로운데요. 그럼 태양광 발전의 핵심은 강력한 햇빛도 물론 중요하지만 패널이 너무 뜨거워지지 않게 관리하는 것, 이게 효율을 높이는데 생각보다 중요한 열쇠가 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자, 태양광의 이런 특성을 봤으니 이제 바람의 힘, 풍력 에너지로 넘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태양광이 그 온도에 민감하다면 풍력은 또 다른 변수가 아주 극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네, 자료에서는 풍력 발전의 주요 요인으로 공기의 밀도, 로라고 했죠. 그리고 바람이 터빈 날개를 통과하는 면적 A, 또 터빈 자체의 성능을 나타내는 출력 계수, CP 이런 것들을 언급하는데요. 근데 역시 가장 결정적인 건 바람의 속도, 즉 풍속 V인 것 같습니다. 관련 수식은 P는 0.5 곱하기 로 곱하기 A 곱하기 V 세제곱 곱하기 CP로 제시되어 있어요. 여기서 정말 눈길을 끄는 부분이 바로 풍속의 세제곱, 즉 V 세제곱 이항입니다. 다른 요인들은 대부분 그냥 정비례 관계인데 유독 풍속만 세제곱으로 영향을 준다니 이게 실제 발전량에는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 건가요? 이 풍속의 세제곱,
위 세제곱 관계, 이게 풍력 발전의 가능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뭐랄까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정말 중요해요. 자료에서도 강조하듯이 이 세제곱 관계 때문에 풍속이 조금만 달라져도 이론적인 발전량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모든 조건이 똑같다고 가정하고요. 풍속이 초속 5m에서 초속 10m로 딱 2배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2배면 뭐 2배겠죠? 아니죠. 세제곱이니까. 그렇죠. 발전 잠재력은 2의 세제곱, 즉 8배로 커집니다. 8배요? 풍속이 겨우 2배 빨라졌을 뿐인데 에너지 잠재력이 8배나 커진다고요? 와, 이건 정말 엄청난데요. 이러면 부지 선정이 그냥 중요한 게 아니라 거의 뭐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정확하십니다. 그래서 풍력 발전단지를 어디에 지을지 결정할 때 그냥 여기 바람 좀 부네 이 수준을 넘어서요. 얼마나 지속적으로 그리고 얼마나 강한 바람이 부는지가 절대적으로 중요해집니다. 어쩌다 한번 강한 돌풍이 부는 것보다 꾸준하게 높은 평균 풍속을 유지하는 지역이 경제성 측면에서 비교할 수가 없을 만큼 유리하다는 거죠. 이 점을 좀 더 넓게 보면요. 왜 특정 해안가나 산악지형 같은 곳에 대규모 풍력 발전단지가 집중적으로 개발되는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바람 자원의 질적인 차이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만큼 경제성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기 때문인 거죠. 그렇군요. 풍력 발전의 핵심은 진짜 위치가 전부다. 이거네요. 풍속의 세제곱 효과 때문에 약간의 풍속 차이가 발전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변화시키니까 최적의 입지를 찾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 자, 그런데 태양광이든 풍력이든 자연에 의존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잖아요. 해가 지거나 바람이 멈추면 발전도 멈추죠. 하지만 우리는 밤에도 전기가 필요하고 바람 없는 날에도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에너지 저장이 필수적으로 따라붙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사용하려면 에너지 저장 시스템, ESS라고 하죠. 이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자료에서는 이 에너지 저장 시스템의 적절한 용량을 결정하기 위한 부하 프로파일 분석이라는 걸 제시해요. 수식으로는 LT equal LAVG 플러스 람프 곱하기 코사인 2파이 TTPK 24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조금 복잡해 보일 수도 있는데 이걸 풀어서 보면요. 특정 시간 T의 전력 수요 LT는 하루 평균 사용량 LAVG를 기준으로 해서 하루 중에 전력 사용량이 가장 많은 시간 T피크 있죠? 그 시간을 중심으로 최대 변동폭 람프만큼 주기적으로 변하는 패턴을 보인다. 이걸 수학적으로 모델링한 거네요. 결국 하루 동안 우리가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패턴을 파악하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 부하 프로파일, 그러니까 LT를 이해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바로 에너지 저장 시스템, ESS의 적정 용량, 딱 맞는 용량을 계산하는데 결정적인 단서를 주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평균 사용량만 대충 보고 저장 장치를 너무 작게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전력 수요가 확 몰리는 피크 타임에 전기가 부족해서 곤란을 겪을 수 있겠죠. 그렇겠네요. 반대로 또 너무 크게 만들면 필요 이상으로 비싼 설비를 갖추게 되니까 비용 낭비가 발생할 거고요. 이 수식을 통해서 하루 중에 언제 에너지가 남고 또 언제 부족한지를 예측할 수 있다면 정말 딱 필요한 만큼의 저장 용량을 설계하고 가장 효율적인 충전 그리고 방전 계획을 세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에너지를 저장한다 이걸 넘어서 언제 얼마나 저장하고 방출할지를 최적화해서 시스템 전체의 효율을 높인다 이런 거군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기는데요. 이런 예측 모델이라는 게 얼마나 정확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생활 방식이나 기술 발전 속도에 따라서 에너지 사용 패턴도 계속 변할 텐데요. 자료에서는 이런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접근하고 있나요? 아주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사실 미래의 에너지 수요를 완벽하게 예측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자료에서도 이 모델이 완벽한 예측이라기보다는 뭐랄까 최적화된 설계를 위한 합리적인 추정을 목표로 한다는 점을 좀 암시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죠. 과거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현재의 패턴을 분석하고 이걸 바탕으로 미래를 대비하는 최선의 전략을 세우는 것. 따라서 이 분석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업데이트하고 모델을 검증하면서 예측의 정확도를 높여나가야 하는 그런 과정인 겁니다. 이게 바로 변동성 큰 재생에너지를 기존 전력망에 안정적으로 통합시키고 공급과 수요를 효과적으로 조율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과제이기도 하고요. 알겠습니다. 완벽한 예측은 어렵지만
그래도 이 분석 도구를 통해서 최적의 균형점을 찾아가는 그 과정 자체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정리해보면 에너지 저장의 핵심은 이거네요. 변화무쌍한 에너지 공급과 수요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는 건. 그리고 우리의 에너지 사용 패턴, LT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낭비 없이 효율적인 저장 시스템을 구축하는 첫걸음이다. 지금까지 태양광, 풍력, 에너지 저장에 관련된 핵심 요인과 계산 방식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식들이 있다고 해서 바로 최적의 시스템이 뚝딱 만들어지는 건 아닐 텐데요. 이 정보들을 실제로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네, 이제 바로 그 구체적인 활용법, 그러니까 분석 도구 상자에 대해서 이야기할 차례인 것 같습니다. 네, 자료에서는 상당히 체계적인 접근 방식을 제안하고 있어요. 첫째는 아까 우리가 봤던 그런 수식들을 이용해서 특정 지역과 조건에서 예상 발전량을 한번 계산해 보는 거고요. 둘째는 민감도 분석이라는 걸 수행하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태양광 패널 설치 면적을 한 10% 늘리면 발전량이 얼마나 변할까? 혹은 풍력 터빈의 높이를 좀 바꾸면 풍속 변화와 발전량에 어떤 영향을 줄까? 이런 식으로 특정 변수의 변화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거죠. 그렇죠. 일종의 월이프 분석 같은 거네요. 맞아요. 마지막으로 이런 분석 결과들을 다 종합해서 가장 효율적인 설비 구성, 예를 들면 태양광 발전이랑 에너지 저장 장치의 최적 조합 비율 같은 거 이런 걸 찾아내는 과정을 거친다고 설명합니다. 이건 뭐랄까 마치 레고 블록을 조립하듯이 최적의 조합을 찾아가는 과정처럼 들리네요. 허허, 비유가 아주 적절하네요. 그리고 그 레고 조립을 제대로 하려면 양질의 블럭, 즉 데이터가 필수적입니다. 자료에서도 강조하듯이 정확한 분석의 출발점은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확보예요. 구체적으로는 해당 지역의 장기간에 걸친 정확한 기상 데이터, 그러니까 일사량, 풍속, 온도, 변화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또 설치 부지의 고도나 주변 지형 같은 지리 정보, 아까 이야기했던 에너지 수요 패턴을 파악하기 위한 부하 데이터, 그리고 사용할 설비들 있잖아요. 패널, 터빈, 배터리 같은 것들의 구체적인 기술 사용 정보가 모두 필요합니다. 아, 정말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군요. 어떤 정보들이 실현 가능한 통찰력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과정은 대략 이렇습니다. 먼저 필요한 데이터를 모으고 깨끗하게 정리하고요. 다음으로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우리가 살펴본 수식 같은 걸 활용해서 발전량과 부하를 모델링합니다. 그 결과를 통해서 시스템의 효율성을 평가하고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설비 용량을 바꿔보거나 다른 기술을 적용하는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설정해서 그 결과를 비교 분석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모든 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해석해서 최적의 설계나 운영 전략을 도출하고 보고하는 겁니다. 이런 체계적인 접근 방식이야말로 원시 데이터를 실제적인 가치로 전환시키는 핵심 엔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단순히 공식 몇 개 아는 것보다 필요한 데이터를 정확히 모으고 그것을 체계적인 분석 과정에 투입하는 것. 이게 실제적인 차이를 만들어내는군요. 마치 요리법만 아는 거랑 신선한 재료를 가지고 제대로 된 조리 과정을 거쳐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내는 것의 차이? 그런 것 같네요. 네, 딱 맞는 비유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모든 이야기들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핵심을 짚어보죠. 이 재생에너지 효율성 분석이라는 게요. 더 이상 무슨 추상적인 구호가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현실의 문제라는 점입니다. 패널의 온도가 1도 변하는 게, 바람의 속도가 초속 1m 달라지는 게 실제 발전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인 계산과 데이터를 통해 파악하고 이걸 통해서 시스템의 성능과 신뢰성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실질적인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특히 아까 얘기했던 온도가 태양광에 미치는 예상 밖의 영향이나 풍속의 세제곱 효과가 풍력 발전에 가져오는 그 극적인 변화 같은 걸 보면서 막연하게 느껴졌던 재생에너지 효율 문제가 훨씬 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 분석의 진정한 가치를 다시 한번 좀 강조하고 싶은데요. 오늘 우리가 논의한 것과 같은 이런 상세하고 체계적인 분석은 여러 가지 실질적인 이점을 가져다 줍니다. 첫째, 미래의 에너지 생산량을 훨씬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게 해주고요. 둘째, 그 예측을 바탕으로 특정 환경과 조건에 가장 잘 맞는, 즉 최적화된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게 되죠. 셋째, 이렇게 잘 설계되고 예측 가능한 재생에너지 시스템은 기존의 복잡한 전력망에 훨씬 더 원활하게 통합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깊이 있는 분석 없이는
우리가 지향하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시대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재생에너지 효율성 분석이 갖는 근본적인 중요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재생에너지 시스템 성능 뒤에 숨겨진 구체적인 요인들, 그리고 그 분석 방법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하는 시간이었네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서 제공해 주신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살펴봤듯이 태양광은 온도에 민감하고 밤에는 발전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풍력은 또 바람의 변덕성에 크게 좌우되고요. 각 에너지원이 가지는 이런 뚜렷한 장단점과 예측하기 어려운 변동성을 고려할 때 혹시 단 하나의 에너지원에 집중하기보다는요,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다양한 종류의 재생에너지원, 예를 들면 태양광과 풍력을 같이 쓰고 여기에 에너지 저장 장치까지 마치 하나의 오케스트라처럼 지능적으로 결합하고 통합 운영하는 것. 이게 개별 악기, 즉 에너지원의 약점을 서로 보완해주면서 전체 시스템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더 나은 길이 아닐까요? 뭐랄까, 해가 없을 때에는 부는 바람을 활용하고 바람이 잦아들 때에는 내리쬐는 햇빛을 함께 활용하는 그런 시스템 말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 앞으로 우리가 더 깊이 탐구해야 할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